그 개가 조용히 웨딩홀로 들어왔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결혼식이 눈물과 고백으로 끝날 줄은. 신부는 멈춰 섰고 개는 천천히 드레스 자락에 코를 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결혼식을 하루 앞둔 이소연의 집은 온통 분주한 준비로 가득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하얀 웨딩드레스가 옷걸이에 걸려 있었고 소연의 어머니 김영숙은 작은 바늘을 들고 드레스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죠. 오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드레스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이리 와서 한 번 더 입어봐. 길이가 맞나 확인해야겠어. 영숙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함께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33살이 된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는 것이 기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소연은 부엌에서 차를 우리다가 어머니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목소리였어요. 엄마, 벌써 세 번째야. 완벽하다고 했잖아. 그래도 마지막까지 확인해야지. 내 딸 결혼식인데. 영숙은 손끝으로 드레스의 레이스를 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드레스는 이미 완벽했어요. 다만 영숙 자신의 마음이 복잡해서 계속 손을 대고 있는 것뿐이었죠. 소연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오래된 궁금증이 여전히 숨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품어왔던 의문들이 결혼을 앞둔 지금에도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는데 아직도 궁금한 게 있어. 영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딸이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지난 30여 년 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질문이었으니까요. 아빠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했잖아. 오늘은 내 결혼식 전날이야. 영숙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대화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였죠. 그래도 궁금해. 왜 아빠는 날 한 번도 찾지 않았을까? 정말 우리를 버린 걸까? 다른 가족이 있는 건 아닐까? 소연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품어왔던 의문이었죠.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본 적이 없었고 아빠에게 안겨본 기억도 없었습니다. 운동회 때도 졸업식 때도 늘 어머니 혼자였어요. 영숙은 바늘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58배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얼굴이었지만 그 눈가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특히 딸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 주름이 더욱 깊어지곤 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버렸어. 책임지지 못한 거야. 가난한 집안이라고 우리를 부끄러워했어. 그게 다야.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단호함 뒤에는 무언가를 숨기려는 애절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사실 영숙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진실이 있었지만 그건 딸이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혼자서 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고. 미안해. 소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그 손에는 딸 하나를 위해 살아온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식당 설거지, 청소일, 야간 포장 작업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던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미안할 게 뭐 있어. 엄마는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내일 재민이와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거야. 재민이는 좋은 사람이야. 영숙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 같은 것이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딸에게 숨기고 있는 진실 때문이었습니다. 소연은 드레스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재민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엄마도 친어머니처럼 대해주고 나도 정말 행복해. 강재민은 소연보다 2살 위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의 소연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특히 소연의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의 인품을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 행복 속에도 작은 그림자가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자리 말입니다. 소연은 때때로 거리를 걷다가 나이 든 남성을 보면 혹시 저분이 아버지일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소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걸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소연은 어디선가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시각 멀지 않은 곳에서 한 노인이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오는 늙은 진돗개 한 마리와 함께 말이에요. 하지만 소연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소연의 집은 분주함으로 가득했어요. 미용사가 와서 소연의 머리를 예쁘게 올려주고 있었고 영숙은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긴장되지 마. 오늘 내가 주인공이야. 미용사의 따뜻한 말에 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워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어젯밤의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죠. 오전 10시 웨딩홀에 도착한 소연은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베일을 쓰니 정말 공주 같았어요. 영숙은 딸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이렇게 예쁠 줄 몰랐네. 재민이가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엄마, 울면 화장 다 번져요. 소연이 웃으며 어머니의 눈가를 닦아주었습니다. 모녀의 따뜻한 순간이었죠. 웨딩홀에는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의 대학 동창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재민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모두들 축하의 마음을 가득 안고 와주었어요. 재민은 신랑 대기실에서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평소 침착한 성격이지만 오늘만큼은 긴장이 되는 모양이었어요. 형, 너무 긴장하지 마. 소연이가 얼마나 예쁠지 기대해. 재민의 친구가 농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오후 1시,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웨딩홀은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하객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신랑 신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웨딩홀 정문 앞에 낯선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어요. 털이 하얗게 센 늙은 진돗개였습니다. 개는 천천히 웨딩홀 입구를 향해 걸어왔죠. 목에는 낡은 가죽 목줄이 있었고 그 목줄에 달린 작은 쇠 명찰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연. 문지기가 개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 개는 어디서 온 거지? 주인이 어디 있나? 하지만 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치 이곳을 잘 아는 것처럼 당당하게 웨딩홀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던 소연은 창문 너머로 그 개를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그 개가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저게 왜 저렇게 익숙하지? 소연이 혼잣말을 하자 영숙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개를 본 영숙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하지만 재빨리 표정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그냥 떠돌이 개인가 보다. 신경 쓰지 마. 오늘은 내 날이야.
하지만 영숙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이 오래된 불안과 맞닿아 있었거든요. 웨딩홀 안으로 들어간 걔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게는 뭐야? 누구 개인가? 결혼식장의 계란이. 재민 측 가족들은 특히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재민의 어머니가 웨딩 플래너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저게 좀 내보내세요. 결혼식이 엉망이 되겠어요. 웨딩 플래너가 걔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걔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앉아서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 웨딩홀 밖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폐지를 가득 실은 낡은 리어카를 끌고 오는 소리였어요. 하객들이 모두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오는 사람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풍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또렷하고 간절했습니다. 노인은 리어카를 웨딩홀 앞에 세우고 걔를 바라봤습니다. 백구야, 그만 와라. 여기서 기다리자. 노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따뜻했어요. 백구라고 불린 걔는 노인을 보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모습에서 묘한 친숙함을 느꼈거든요. 영숙은 창가에서 그 노인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30여 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젊은 시절 사랑했던 그리고 억지로 헤어져야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써?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온 신경이 창밖의 노인에게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노인 정말석은 웨딩홀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이 딸의 결혼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멀리서라도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지만 막상 와보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말석의 마음을 아는 듯 주인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10년 동안 함께 해온 동반자였거든요. 웨딩홀 안의 분위기가 점점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계속 웅성거렸고 웨딩 플래너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웨딩홀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걔는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인 양 당당하게 버질로드를 따라 걸었습니다. 어머나, 저게가 뭐 하는 거야? 누가 좀 막아봐요.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지만 웨딩 플래너조차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어요. 백구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제단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드레스를 입은 채로 대기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소연아, 어디 가는 거야? 영숙이 급히 딸을 붙잡으려 했지만 소연의 발걸음은 이미 웨딩홀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소연이 웨딩홀에 나타나자 하객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입장 시간이 아니었는데 신부가 먼저 나온 것이었죠. 재민도 신랑 대기실에서 급히 나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소연아, 무슨 일이야? 재민이 다가와 물었지만 소연의 시선은 온통 백구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걔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소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어요. 백구도 소연을 보더니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는 소연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죠. 저 개가 왜 나를...
소연이 중얼거리는 순간 웨딩홀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야, 그만 돌아와라. 정말석이 웨딩홀 입구에 서 있었어요. 리어카는 밖에 두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그를 바라봤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의 등장에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 아저씨는 누구야? 결혼식장에 왜 저런 사람이? 재민의 부모님은 특히 당황스러워했어요. 재민의 아버지가 웨딩 플래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좀 내보내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석은 하객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소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 멀리서만 바라봐야 했던 딸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소연은 노인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그리고 저게는 왜 자신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구는 걸까요? 영숙이 급히 웨딩홀로 달려나왔어요. 정말석을 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 왜 여기 나타난 거야? 영숙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떨림으로 가득했어요. 30여 년 만의 재회였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정말석은 영숙을 잠깐 바라보더니 다시 소연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아. 그 한마디에 웨딩홀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도 웨딩 플래너도 심지어 재민까지도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어요. 소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왜 저 노인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어머니가 저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당신이 누구세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석은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소연에게 보여줬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소연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 언제 찍으신 거예요? 소연이 놀라서 물었지만 자신은 그런 사진을 찍은 기억이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멀리서 몰래 찍었다. 너를 보고 싶어서. 정말석의 목소리에는 30여 년간 쌓인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영숙이 급히 나서서 말했습니다. 소연아, 이 사람 말 듣지 마.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정말석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갑에서 또 다른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소연의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교 졸업식. 모두 멀리서 몰래 찍은 것들이었어요. 나는 내 아버지다, 소연아. 그 순간 웨딩홀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객들의 입이 모두 벌어졌고 재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봤어요. 소연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궁금해했던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다니. 그것도 자신의 결혼식 날의 말이에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백구가 소연의 드레스 자락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습니다. 마치 맞아 이 사람이 내 아버지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재민이 당황한 채로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저분이. 하지만 소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석은 소연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딸에게 이런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소연아.
이렇게 나타나서 영숙이 분노에 차서 정말석을 노려봤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애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했어? 하지만 정말석은 영숙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딸만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백구야, 인사해라. 저 사람이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소연이야. 백구는 소연 앞에 앉더니 앞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인사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소연은 백구의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웨딩홀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런 것조차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니, 정말이에요? 소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정말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영숙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것은 내 어머니와 내가 25살 때 찍은 사진이다. 너를 가졌을 때 말이야. 사진 속의 영숙은 지금보다 훨씬 어렸지만 분명히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영숙 옆에 서 있는 청년은 지금의 정말석과 닮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영숙이 급히 다가와서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소연이 먼저 받아들었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 저분이 제 아버지인가요? 영숙의 얼굴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절망감이 스며 있었어요. 30여 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딸의 결혼식에서 이렇게 드러나다니. 소연아, 지금은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야. 결혼식을 먼저. 하지만 소연은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지금 당장 알고 싶어요. 왜 그동안 숨기셨어요? 왜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거짓말하셨어요? 웨딩홀의 하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이 장면을 지켜봤어요.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지만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정말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나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너희 외할아버지가 나를 쫓아냈어.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딸을 불행하게 만들 거라고 했지. 영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정말석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매일 너희 집 앞에서 기다렸어. 영숙이를 만나려고, 너를 보려고. 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경찰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했지. 그래서 멀리서라도 너를 지켜보기로 했어.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릴 때부터 느꼈던 그 시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어릴 때 느꼈던 그 시선이, 그래, 나였어. 내가 학교 갈 때, 친구들과 놀 때 항상 멀리서 지켜봤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하루도 너를 안 본 날이 없었단다. 정말석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소연을 바라봤어요. 10년 전 다리 밑에서 이 녀석을 주워왔어. 그때 이름을 지을 때 한참 고민했지. 그러다가 너를 생각하며 백구라고 지었어. 순수한 마음으로 너를 지키라는 뜻으로 말이야. 소연이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백구는 소연의 손을 하드며 친근함을 표현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백구는 저를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지. 이 녀석은 너를 볼 때마다 꼬리를 흔들었어. 마치 내가 자신의 가족인 줄 아는 것처럼 말이야. 재민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사랑하는 여자의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다니. 하지만 소연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소연아, 괜찮아? 재민이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정말석은 리어카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왔어요.
그 안에는 소연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자라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야. 멀리서 찍은 거라 선명하지는 않지만 소연이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어요. 자신도 모르게 찍힌 사진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몰랐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딸아. 나도 이렇게 나타나서 미안하다. 하지만 내 결혼식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 영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말석 씨,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겁이 났어요.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게. 알아, 영숙아. 너를 원망하지 않아. 다만, 이제라도 딸과 만날 수 있어서 고마워. 웨딩홀의 분위기가 점점 숙연해졌어요. 하객들도 이 감동적인 재회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의 부모님은 여전히 당황스러워했어요. 재민의 어머니가 남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결혼식을 계속 진행해야 하나? 재민의 아버지도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재민이 부모님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것도 인연이에요. 소연이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건 말이에요. 소연은 정말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괜찮다, 딸아. 천천히 생각해도 돼. 아버지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백구가 소연의 드레스 자락을 살짝 물고 당겼어요. 마치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백구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비어있던 구멍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당장 결혼식을 올려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상태에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해도 되는 걸까요? 소연은 백구를 안고 있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30여 년 동안 품어왔던 궁금증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결되다니. 기쁨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분노까지 뒤섞인 감정들이 마음을 휘젓고 있었어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소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연아, 어떻게 할래? 식을 잠시 미뤄도 돼. 소연은 재민을 바라봤어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해주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결혼식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재민 오빠, 미안해요. 지금은 정말 모르겠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웨딩홀의 하객들은 여전히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영숙이 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연아,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지 마. 재민이는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소연은 어머니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엄마는 왜 그동안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소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려고 했는데 쫓아내신 거잖아요.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여 년 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정말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연아, 내 어머니를 원망하지 마. 그때 상황이 쉽지 않았어.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알 권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도 저를 사랑한다는 것도 말이에요. 소연은 신부 대기실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너무 많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재민과 영숙, 그리고 정말석이 모두 소연을 따라갔어요. 백구도 뒤따라왔죠. 신부 대기실에 들어선 소연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 모든 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엄마, 정말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영숙이 한숨을 깊게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25살 때 말석 씨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우리 집은 가난했고 말석 씨 집도 마찬가지였지. 내 외할아버지는 딸이 더 가난하게 살까봐 걱정하셨어. 정말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는 일용직 노동자였어.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사는 형편이었지. 영숙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을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요? 그게 저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되나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엄마는 내가 아버지를 그리워할까봐 무서웠어. 가난한 삶을 반복할까봐,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차라리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저는 늘 궁금했어요. 밤마다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아빠 손을 잡고 걸어보고 싶었다고요. 소연의 말에 정말석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렸어요. 미안하다, 딸아.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재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지금 마음이 복잡하다는 걸 알겠어. 하지만 우리 어떻게 할까? 소연은 재민을 바라봤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상태로는 결혼식을 올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재민 오빠, 정말 미안해요.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식을 미루자. 언제든 기다릴게. 재민의 따뜻한 말에 소연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자신이 미안했습니다. 아니에요. 미루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로는 결혼식을 올릴 수가 없어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제 마음도 모르겠어요. 웨딩홀에서 기다리고 있던 하객들에게는 웨딩 플래너가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모두들 이해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백구가 소연의 발밑에 앉아 조용히 있었어요. 마치 소연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 백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너는 저를 계속 지켜봐줬구나. 고마워.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소연을 바라봤어요. 정말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연아, 아버지와 이야기할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까? 30여 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마음을 정리하고 나서 며칠 후에 만나요. 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너무 충격받지 마.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해하려면 말이에요. 소연은 웨딩드레스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날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난 삶을 다시 돌아봐야 하는 날이 되었네요. 재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소연아, 언제든 준비되면 말해. 기다릴게. 소연은 고마운 마음으로 재민을 바라봤지만 언제 다시 그의 앞에 설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결혼식이 중단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집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영숙은 딸이 걱정되어 계속 문을 두드렸지만 소연은 혼자 있고 싶다며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진 어느 날 소연이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집 앞 골목에 백구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천보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급히 밖으로 나갔어요. 백구는 소연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백구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버지는 어디 계시고? 백구는 보자기를 코로 밀어서 소연 쪽으로 가져다 놓았어요. 마치 이걸 가져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 보자기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소연이 6살 때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는 모습이었어요. 멀리서 찍은 것이라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행복하게 웃고 있는 어린 소연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어요. 교복을 입고 어머니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누구보다 소중했던 순간 말석은 그저 멀리서 셔터만 눌렀던 겁니다. 세 번째 사진은 중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는 소연의 모습이었죠. 역시 멀리서 찍은 사진이었지만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네 번째 사진은 대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영숙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소연의 모습이었어요. 이 사진도 멀리서 찍힌 것으로 말석이 조용히 지켜보며 담아낸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소연이 취업한 날이었어요. 회사 앞에서 영숙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었죠. 정말석은 이 모든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소연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정말석의 거친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소연에게 아버지가 너에게 첫 편지를 쓴다. 30여 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너를 처음 본 건 내가 태어난 지 100일 되던 날이었어. 병원 창문 너머로 몰래 봤지. 그때 너는 정말 작고 예뻤단다. 아버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어. 내가 첫걸음을 뗄 때도 첫 말을 할 때도 아버지는 멀리서나마 지켜봤어. 너를 안아주지 못하는 게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단다.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 다른 아이들보다 똑똑하고 착한 우리 딸이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른다. 아버지는 그날도 멀리서 너를 지켜봤어. 중학교 때 너는 키도 많이 크고 예뻐졌더구나. 친구들과 웃으며 지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흐뭇했단다. 비록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말이야. 고등학교 때 너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자랐어. 어머니 혼자 키우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아버지는 정말 기뻤어. 남들에게 자랑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온 세상에 외치고 싶었단다. 이 아이가 내 딸이야. 라고 말이지. 취업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내가 사회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웠단다. 이 백구는 10년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너를 지켜본 동반자야. 이 녀석도 너를 정말 좋아한단다. 내가 지나갈 때마다 꼬리를 흔들었거든. 딸아, 아버지는 그저 너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 내가 웃을 때 아버지도 행복했고, 내가 슬퍼 보일 때는 아버지도 마음 아팠단다. 결혼식 날 갑자기 나타나서 미안해. 하지만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어. 딸의 가장 중요한 날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거든. 아버지는 이제 욕심내지 않을게. 내가 편할 때 가끔 만나주기만 하면 돼.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사랑한다, 우리 딸.
아버지가. 소연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30여 년 동안 아버지가 느꼈을 그리움과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백구가 소연의 무릎에 머리를 비비며 위로해줬어요. 이게도 정말석과 함께 자신을 지켜봐준 가족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백구야, 고마워. 아버지도 고맙고. 소연이 백구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공허함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이었던 거죠.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항상 곁에 있었어요. 비록 멀리서였지만 늘 지켜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연은 사진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아버지가 함께 해줬다는 사실이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원망했던 것도 미안하고. 백구는 소연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꼬리를 흔들어줬어요. 그때 집안에서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아, 밖에 있니? 감기 걸려. 소연은 보자기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백구는 소연이 안전하게 집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골목을 떠났습니다. 소연은 방에서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는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그리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백구가 가져다 준 편지를 읽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그 사이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분노와 원망이 서서히 이해와 그리움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어느 날 오후 소연은 마침내 방에서 나와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영숙은 딸의 얼굴이 한결 편안해진 것을 보고 안도했어요. 엄마,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그때 엄마의 선택을 말이에요.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걸 알면서도. 괜찮아요, 엄마. 엄마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그날 저녁 소연은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식 이후로 처음 연락하는 것이었어요. 재민 오빠, 안녕하세요. 소연아, 괜찮아? 그동안 정말 걱정했어. 재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네,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오빠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다음 날 오후 소연과 재민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재민은 소연의 얼굴을 보며 안심했어요. 예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거든요. 재민 오빠,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결혼식 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당연하지. 나도 놀랐지만 소연이 입장에서는 더 충격적이었을 거야. 소연은 재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 이제야 제 자신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늘 비어있던 자리가 뭔지 알겠어요. 그래, 다행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를 만나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빠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온전한 마음으로 말이에요. 재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야? 나는 언제든 좋아. 소연이가 준비되었을 때 말이야. 고마워요, 오빠. 이런 저를 기다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소연은 정말석이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동네를 찾아갔어요. 영숙에게서 들은 정보였습니다. 골목골목을 다니며 아버지를 찾았지만 쉽게 만날 수 없었어요. 1시간쯤 헤매다가 한 구석에서 리어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석이 폐지를 주우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고 백구가 그 뒤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아버지, 소연이 불렀을 때 정말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멈춰 섰습니다.
백구는 소연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소연아, 왜 여기까지 왔니? 정말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어요. 편지 잘 받았어요. 소연이 다가가자 정말석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거든요. 딸아, 정말 미안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그동안 저를 지켜봐 주셔서 고마워요. 부녀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30여 년 만에 진짜 만남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가끔 만나요. 함께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싶어요. 정말이냐? 아버지 같은 사람이 너를 부끄럽게 하지는 않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제 자랑이에요. 백구도 마찬가지고요. 백구가 소연의 손을 할그며 기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재민 오빠와 다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해요. 이번에는 아버지도 함께 해주세요. 정말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도 참석해도 되겠니? 당연하죠. 아버지가 안 계시면 결혼식이 완전하지 않아요. 일주일 후 소연은 재민과 함께 양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정말석도 함께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정말석의 진실한 마음을 느낀 재민의 부모님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위가 될 재민이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소연이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석이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을 때 재민의 아버지도 일어나 맞절했어요. 저희야말로 소연이 같은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어 감사합니다. 영숙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하지만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말석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영숙이 정말석에게 말하자 정말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소연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재민이 정말석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소연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고맙다, 재민아. 부탁한다. 정말석과 재민은 서로 손을 잡았어요. 진정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연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모두 모인 것 같았습니다. 백구도 모두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이 순간을 함께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소연이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을 때 모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 달 후로 결혼식 날짜가 다시 정해졌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함께하는 결혼식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소연과 재민의 진짜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웨딩홀에서 조용하고 따뜻한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결혼식과는 달리 이번에는 진정한 가족이 모두 함께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소연은 마음이 설렜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죠.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소연아, 오늘은 정말 예쁘다. 마음도 편안해 보이고, 영숙이 딸의 웨딩드레스를 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도 평온함이 흘렀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걱정할 것도 없었거든요. 엄마도 고마워요. 그동안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재민이가 있잖아. 엄마는 걱정 없어. 한편 정말석은 새로 장만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비록 비싸지는 않았지만 딸의 결혼식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옷이었습니다. 백구도 목에 하얀 리본을 매고 있었죠. 백구야, 오늘 우리 소연이 결혼식이야. 예쁘게 입장하자.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정말석을 따라 웨딩홀로 향했어요. 오후 2시 웨딩홀에는 소연과 재민의 가족,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는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재민은 신랑 대기실에서 정말석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소연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고맙다, 재민아. 비록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소연이는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알고 있다. 너는 좋은 사람이야.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민이 먼저 입장했고 하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제단 앞에 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순서가 있었어요. 백구가 소연보다 먼저 입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에 리본을 매고 천천히 버질로드를 걸어가는 백구의 모습에 하객들은 모두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 저 강아지 정말 똑똑하네. 결혼식에 개가 입장하는 건 처음 봐요. 백구는 당당하게 제단 앞까지 걸어가서 재민 옆에 앉았어요. 마치 내가 신부 아버지의 대리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숙이 입장했어요. 우아한 한복을 입은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연이 정말석에 팔짱을 끼고 입장했어요. 하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소연의 얼굴에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있었어요. 정말석은 딸과 함께 버질로드를 걸으며 눈물을 참고 있었어요. 30여 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거든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정말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 딸아. 정말 행복해. 제단 앞에 도착한 정말석은 소연의 손을 재민의 손에 맡겼어요. 부탁한다, 재민아. 우리 소연이 잘 부탁해. 네, 아버님.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재민과 정말석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며 하객들은 모두 감동했어요. 진정한 가족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혼 서약이 시작되었어요. 소연과 재민은 서로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서약했습니다. 나 재민은 소연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나 소연도 재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반지 교환이 끝나고 입맞춤을 할 때 백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짧게 짖었어요. 마치 축하한다는 의미 같았죠. 하객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 백구도 함께 사진에 들어갔어요. 소연과 재민 사이에 앉은 백구의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백구야, 너도 우리 가족이야. 소연이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자 백구는 기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는 정말석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딸과 떨어져 살았지만 오늘 이렇게 딸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석의 진심 어린 말에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소연과 재민은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말석과 백구도 함께 가서 새 집을 구경했어요. 와, 정말 예쁘네.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 것 같아. 정말석이 집안을 둘러보며 흐뭇해했어요. 아버지,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여기는 아버지 집이기도 해요. 고맙다, 딸아. 마당에는 백구를 위한 작은 집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소연이 미리 준비한 것이었죠. 백구야, 이제 여기서 우리랑 같이 살자. 백구는 자신만의 집을 보고 신이 났어요. 꼬리를 흔들며 집 안팎을 탐험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정말석은 집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소연이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가족이 함께 있는 첫날인데 헤어질 순 없어요. 정말 괜찮겠니? 당연하죠. 그날 밤 새 집에는 진정한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소연과 재민, 영숙과 정말석, 그리고 백구까지 모두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소연이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을 때 백구가 소연의 발밑에 머리를 기대고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고요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집안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30여 년 만에 찾은 진정한 가족의 행복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들에게는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백구와 함께 걸어갈 새로운 인생이 기대되는 고요하고 따뜻한 밤이었습니다.